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결혼 7년차 부부입니다. 캐나다에서 살고 있고요. 저는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결혼 전부터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랐어요. 저희 집은 가부장적, 아내 집은 가장의 권위가 전혀 없는 집입니다. 저희 집은 화목한 것과 거리가 멀고요. 아내 집은 가족끼리 끈끈합니다. 가진 것 없이 캐나다에 와서 정말 많이 다퉜습니다. 폭력, 폭언은 예사지요. 관계 개선을 위해 서로 노력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둘 다 에너지가 떨어져 가는 걸까요? 이제는 말도 안 합니다. 애들만 보고 사는 거죠. 애들 생각하면 이혼을 할 수 없지만 이게 옳은 삶인지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아내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미 비판하는 걸 포기했어요. 사람을 고쳐보려는 저의 잘못된 시도였죠. 좋은 말, 비난 등등 많은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야 하지 고치려고 했던 생각 자체가 틀린 거죠. 아내도 저에게 똑같이 했고요. 그냥 우린 안 맞는 사람이었던 거고 결혼을 하면 안 되었던 거죠. 내가 잘하면 아내가 달라질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제가 너무 한심합니다. 아내를 욕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을 고치려고 했다는 게 한심하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말하던 끼리끼리 놀아야 한다는 말이 참 와닿는 거 보니 저도 꼰대 반열에 들어선 건가요? 부부 상담을 다음 주부터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별 기대는 하지 않아요. 그냥 끝내더라도 서로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하도 싸워서 서로 중환자 상태인데 이런 상담 몇 번으로 관계가 나아지길 바라면 안 되겠죠. 종교에 의지해보고 정말 열심히 살아보기도 했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둘의 성격 차이가 크다는 게 점점 크게 보이네요. 매일매일이요. 인생에 오점을 남기기 싫은데 지금이라도 늦은 게 아니니 빨리 마무리하자는 생각도 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바뀌네요. 다들 어떻게 결혼 생활 하시나요? 아이들이 있어서 헤어지지 못하지만 슬픈 건 아이들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주변 분들은 다들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제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네요. 사소한 예를 들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도 너무 감정이 소모되어 글이 써지지를 않네요. 추가. 갑자기 많은 댓글이 달려서 놀랐어요. 좋은 내용의 댓글이건 비아냥거리는 댓글이건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댓글에 제가 답한 부분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라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정말 부족한 게 많은 저지만 제가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 예로 저는 육아 가사를 돕는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내처럼 독박 육아는 아니지만 시간이 될 때마다 아내를 집 밖으로 나가서 쉬고 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제가 애들 데리고 나가서 아내가 잠이라도 편하게 잘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글 초반부터 저희 집과 처갓집의 차이를 얘기한 이유는 저희 성격 차이의 본질적인 문제가 성장 환경에서 왔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댓글에 제가 답한 내용을 읽어주시면 저희 부부의 상황이 좀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처음부터 쓰지 않았던 것은 어차피 써봐야 제 입장에서만 글을 쓸 테고 이건 아내를 향한 비난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요. 아직도 제게는 상처인 몇 가지는 답글로 달았는데요. 아래 내용을 봐주세요. 첫 번째, 제가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랐지 제가 가부장적인 환경을 만든다고 한 적은 없는데요. 제가 쓴 글이 포괄적이다 보니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저희 부부의 본질적인 문제의 출발이 다른 성장 환경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은 회계사로 일하고 있지만 영주권을 따려고
저는 이민 초기에 목수를 했었어요. 관심이 많았던 분야지만 육체 노동을 한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고된 삶이었는데요. 6개월간은 오전 7시부터 9시간 수업 듣고 밤에 일을 하고 집에 오면 새벽 1시 정도 됩니다. 아내는 돌아온 제게 집 청소도 안 하고 도대체 하는 게 뭐냐라고 말했어요. 이런 말 듣고 서운한 제가 가부장적인 건가요? 최근에는 세금 신고 시즌이라 일을 늦게까지 해서 밤 11시 정도에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애들 2명 돌보면서 하루 종일 고생할 아내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거지, 빨래, 빨래개기, 청소 등 할 수 있는 건 모두 하니 뿌듯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책상이 어질러졌다고 눈 뜨자마자 하는 게 뭐냐고 짜증내는 아내에게 서운한 건 제가 가부장적이어서인가요? 두 번째, 혹시 제가 가부장적이라고 위에 말했나요? 가부장적인 것도 여러 가지 정도가 있겠죠. 드라마에서 나오는 물 갖고 와라, 밥 차려라 라고 말하는 아버지 같은 거요. 저는 그런 집에서 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을 워낙 많이 하셨던 아버지지만 그런 식의 가부장적인 것은 없었어요. 어머니께 특별히 잘하지도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아주 못하신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7남매의 큰 아들로 태어나셨고 자수성가하셔서 나름 괜찮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위에 제가 언급한 화목한 것과 거리가 멀다는 거는요. 불화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어렵게 자란 저희 부모님 세대가 열심히 일만 하시느라 가정까지 아주 화목하게 만드는 거에는 크게 신경을 못 쓰셨다는 말이었어요. 참고로 아버님은 73세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곧 70이십니다. 제가 글을 오해할 만하게 썼네요. 그냥 이런 집에서 자라다 보니 남자가 가정 하나 책임져서 잘 살게 해야 한다는 걸 자연스럽게 보고 자란 것 같습니다. 아내를 고치려고 한 거요. 제가 가부장적이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전 여자가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애나 봐라 이런 마인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제 아내는 좋은 대학 나오고 꽤 유명한 회사에서 일해서 오히려 저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제가 처음부터 너 이렇게 해, 이것 좀 고쳐 이러지는 않았어요. 장모님이 결혼 전에 저한테 자네가 잘하면 아내도 변할 거야. 조금만 참고 기다려봐. 내가 젊어서 어렵게 살 때 좋지 못한 걸 보여줘서 그래. 이런 말씀을 하셔서 가슴 깊이 새기고 버텼어요. 막무가내 고집, 이기적인 것, 욱하는 성질 등등요. 근데 저도 너그럽지 못한 사람이라 감정이 쌓이고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아내가 저에게 비아냥거리고 지잡대 나왔다고 놀리고 능력 없어서 노가다나 한다고 할 때 완전히 무너졌고요. 말씀하신 거 이해 가요. 제 딸이 저 같은 결혼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니 끔찍하죠. 여자와 아내로서의 희생을 원한다고요. 그냥 저는 쉽지 않은 이민 생활에서 한 팀이 되어 같이 잘 나아가기를 원해요. 아내가 2아이를 보느라 힘들까봐 일부러 2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쉬게 해주고 아니면 나가서 개인 시간 보내고 오라고 하는 제가 가부장적이고 아내의 희생을 강요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세 번째, 맞아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저희의 성격 차이의 본질이 성장 환경에서 왔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 내용을 초반에 썼습니다. 말씀하신 많은 내용에 공감합니다. 저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분명히 성장 환경에서 배운 교육이 결혼 생활 어딘가에서는 나오겠죠. 글 쓰신 게 많은 공감이 가서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가장의 권위라는 문구에서 제 정신 상태가 느껴진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의 정의는요. 남자로서 어떤 환경에서건 가족들 모자란 거 없게 해줘야 한다. 자식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의 권위는요. 아내 잘 챙기고 돈 잘 벌고
자식들 잘 챙기면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보, 너무 고생했어.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하늘이야. 아빠가 이 세상에서 제일 고생하고 제일 멋져요. 이런 말 듣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그냥 가장이 하는 만큼 따라오는 거죠. 가장의 권위가 무너진 처갓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살 때 결혼하신 저희 장인어른은 지금 모습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권위주의자셨대요. 심지어 장모님이 애 둘 데리고 짐까지 들었는데도 챙기지도 않고 앞에서 혼자 걸어가셨대요. 40대 중반에 장모님이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하신 후에 180도 바뀌셔서 지금은 정말 자상하고 가정적이신 분으로 변하셨습니다. 20대부터 40대 중반까지는 변변한 직업도 없이 나름 부잣집인 처갓집 덕 보고 사셨고요. 지금까지도 월급이 200을 넘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아내의 집에 처음 갔는데 화목한 분위기가 너무 좋았지만 한 가지 적응이 안 되었던 게 말만 하면 가족들이 물어뜯고 무시하는 거였어요. 처음 본 제 앞에서 좀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키가 좀 작으신 편인데 난쟁이라고 놀리고 장모님은 제 앞에서도 대놓고 시댁 무시하고 욕하시고 조금 적응이 안 됐어요. 그렇다고 저희 집이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보고 무슨 임금님처럼 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막내로 자라서 나름 아버지한테 애교도 부렸고 장난도 많이 쳤지만 7남매의 큰 아들인 저희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놀리고 무시하는 건 저희 어머니나 할머니에게 볼 수는 없었어요. 결혼 후에 제게 그런 게 옵니다. 제 키가 174인데요. 저도 작은 거 압니다. 매일 제 딸한테 너 아빠처럼 난쟁이로 살고 싶지 않으면 밥 잘 먹어 라고 말하고 능력 없어서 노가다나 뛴다고 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냐고 말하고 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전 정말 저한테 대단한 걸 바란 건 아닌데 그냥 수고했다 한마디면 하루 종일 신나서 일하고 집에 가서도 열심히 육아하고 살림할 텐데 하는 거 없다 이 말이 저는 좀 견디기 힘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제 글을 수정하였으니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감정이 가라앉아서 잘 해결해 나가려고 고민 중입니다. 좋은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걸 고민하게 되네요. 네 번째, 제가 심리상담사에게도 말한 큰 3가지 포인트는요. A. 한국에 아내와 첫째 딸아이가 있을 때 저한테 매일 정해진 시간에 페이스타임으로 책을 읽어주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너무 바빠서 못했어요. 그 다음 카톡으로 야, 이 개 신발놈아, 뭐 같은 새끼야. 그거 하나 못해주냐. 넌 애를 사랑할 자격도 없어, 이 강아지야.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청 길었는데 축약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업 특성상 많은 상담을 했었는데요. 어떤 친구들이 저 사람이 저한테 나가 뒤져라 라고 말해서 정말 살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솔직히 속으로 이 녀석 남자가 이렇게 나약하냐 그런 것 같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저런 욕을 문자로 먹고 나니까 그때부터 삶이 참 비참해지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 친구들 마음을 이제야 이해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B. 위에 댓글 어딘가에도 썼는데요. 오전 7시부터 9시간 수업 듣고 바로 일 가서 저녁 12시까지 일하고 집에 오면 새벽 1시가 다 되었는데 하루 종일 핸드폰 게임만 하다가 방 청소 안 한다고 하는 게 뭐냐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참고로 저는 그 당시 영어도 안 돼서 새벽 4시까지 공부하다가 5시 30분에 일어나서 다시 학교를 갔어요. C. 저희 어머니가 제 아내랑 안 맞아요. 저는 이게 누구 잘못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성향이 너무 달라서 그런 거니까 그냥 중간에서 누구 편도 들지 않고 사이가 더 나빠지지 않게 조정하고 살고 있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뭔가를 서운하게 했는지 아내가 어머니 카톡을 한동안 차단했었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는 남편의 첫사랑이며 오랜 구애 끝에 사귀었습니다. 연애 4년, 아이를 임신해서 서둘러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크리스마스에 지인들 앞에서 멋진 프로포즈를 하였고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며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친구들과 청첩장 핑계로 술을 마시겠다며 외박이 잦았습니다. 서로 주변인들에게 인사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신혼여행이 잡혀 있었는데 신혼여행 전날도 인사해야 한다며 외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저는 너무 섭섭했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 작은 말다툼이 있었고 감정이 격해져서 해선 안 될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에게 사과하였으나 그날 이후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혼을 무조건 요구했으며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부모님께 남편은 임신 5개월인 저와 못 살겠다며 헤어지겠다고 말한 뒤 이틀 동안 외박을 하였고 시부모님의 설득으로 신혼집에 들어왔으나 평일에는 새벽 4시에 귀가하였고 주말에는 외박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저의 사과에도 굴하지 않았으며 아침이면 저에게 헤어지자, 아이는 지워라,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에게 화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럴 거라 생각했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뜻대로 대화가 안 되면 언성을 높이고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단 하루도 가정을 지킨 적이 없었으며 저는 임신한 몸으로 하루하루 불안에 떨었습니다. 빈 신혼집에서 가구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임산부가 태교는커녕 그래도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며 매일 밤 공포에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날 무렵 남편은 짐을 갖고 가출을 하였습니다. 간혹 찾아와서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단순 말싸움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남편은 임신 7개월인 저에게 미친년아, 아이 지워라. 임신 8개월에도 수술하는 곳 있다. 거지 같은 년, 개진상 떠내. 애 지우고 다른 남자 만나 등등 입에도 담지 못할 폭언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폭언과 손찌검으로 저를 협박했고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뱃속의 아이를 위해 저는 일방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무릎 꿇고 빌며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폭언, 손찌검뿐. 그렇게 지내다 저는 혼자 신혼집에서 자다 양수가 터져 응급수술로 임신 8개월 만에 남편 없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연락이 안 되었고 10시간이 지난 뒤에 왔습니다. 그 뒤로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다시 잘 될 것처럼 잘하겠다, 미안하다 했지만 퇴원 후 돌변했으며 출산한 지 일주일 된 저에게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는 입양 보내자 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면 정신 차릴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애인이 있다며 만나자고 했습니다. 손발이 떨리고 몸도 다 추스르지 못한 상태라 정신도 없지만 일단 만나러 갔습니다. 산후조리 중인 여자를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어찌됐든 집 앞 커피숍에 불려나와 내연녀를 만났습니다. 당황해하는 찰나에 시부모님이 오셔서 일단락 되었습니다. 저는 충격이 휩싸였으나 자초지종을 물으니 남편은 그건 연기다. 아는 여자애한테 시킨 거다 라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몸도 추스려야 했고 아이가 있기에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싸움이 끝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곤 며칠 후 여자친구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결혼 전부터 정식으로 사귀었다. 결혼 일주일 전 동안 나랑 같이 보냈다. 신혼여행 가기 전날 나랑 보냈다. 신혼여행지에서 내 선물 사온 건 아냐. 아이가 있는 줄 알았지만 지운 줄 알았다. 오빠가 아이도 꼴 보기 싫다며 안 보겠다며 각서까지 썼다. 애는 입양 보내라. 오빠는 내 집 옆으로 이사 왔고 동거하다시피 했다. 오빠 만나는 거 우리 부모님도 알고 계신다. 낮에는 나랑 자고 밤에는 너랑 잔 거다.
오빠네 어머니도 만난 적이 있다.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를 하며 저를 괴롭혔고 서로 너무 사랑하니 이혼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으나 시부모님께서 아이를 위해 용서해 주기를 바라셨고 저 또한 아이만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내연녀와 헤어졌다며 다시 살 것을 받아주길 원했습니다. 저는 그 내연녀가 술집 접대부였기에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러길 바랬고 용서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뒤로도 번복을 하였고 가출 또한 번복하며 지냈습니다. 아이와 저만 보면 이혼을 요구했고 아이 때문이라도 남편이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가져야 했기에 남편을 피해 2달도 안 된 아가와 저는 이 집 저 집 떠들며 지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내연녀와 강원도로 여름 휴가도 다니고 극장에 영화도 보는 등 여느 커플과 다르지 않게 지냈다는 사실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그 이후 몇 달 뒤 잘못했다며 다시 잘해보겠다며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그 다음날 있는 보디빌딩 대회장에 저와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것 또한 이런 일들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남을 의식한 행동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 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회장을 다녀온 일주일 후 돌변에 이혼을 요구했고 그럴 때마다 아기를 쳐다보지 않는 등 저와 아이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과 상의하에 집을 나왔습니다. 제가 없고 아기를 혼자 돌보며 아기에 대한 사랑이 생기기를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기를 타가소에 맡기겠다며 협박, 폭언 문자를 보냈습니다. 알고 보니 헤어졌다던 내연녀와 현재 만남을 유지했고 이것을 시어머니가 내연녀에게 확인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 저에게 단 한 번도 생활비를 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께서 한 달에 50만 원씩 주시는 걸로 생활하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업체 운영이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의 수입은 월 1,000만 원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저히 답이 없어 보여서 부모님께 알렸고 이혼을 준비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저희 친정은 딸의 아픔을 몰랐다는 거에 대한 자괴감, 충격과 배신감에 빠져 있습니다. 부모님께 알린 후 시어머니의 호출에 모두 모였습니다. 이렇게 지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 판국에 사과는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에게 고개를 숙인 적도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가입니다. 현재 남편은 그 내연녀와 만남을 위해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사기 결혼을 당하였습니다. 남편과 내연녀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연녀가 부천역 근처에 산다는 것을 알지만 제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현재 이혼 소송 중이지만 법도 혼인신고를 늦게 하였고 간통 증거가 없기에 강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 화가 나고 미칠 것 같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3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야 아기를 재우고 온전히 제 시간이네요. 저는 25살 아기 엄마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좋은 기회로 수녀님들 밑에서 자랐습니다. 20살이면 대부분 떠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마 같은 수녀님께서 제가 대학에 가길 원하셨고 덕분에 전문대라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전문대 유아교육과를 다니면서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수녀님과 같이 지내는 친구들 외에는 제가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지낼 상대가 없었는데 남자친구한테는 1년 되었을 때 다 털어놓고 의지했어요. 그런 게 너무너무 좋아서 더 푹 빠지게 되었고 마지막 학기 앞두고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수녀님한테 제일 먼저 털어놨는데 정말 친엄마처럼 안타까워 하셨고 일단 남자친구와 부모님께 알리라고 하셨어요.
남친은 듣고 자기가 책임진다고 했고 남친도 곧 졸업이니 아기 낳기 전엔 취업해서 가정을 이룰 거라고 했어요. 남친 부모님께선 이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 하셨고 특히 제 배경을 알고 나서는 아기 지우라고 하셨어요. 남자친구는 결국 집에서 쫓겨났고 둘 다 마지막 학기 못 다녔어요. 일단 수녀님께서 조금 도와주시고 저와 남친 모은 돈으로 원룸을 얻었고 법적으로만 결혼했어요. 그때 전 제가 잘못한 거, 무책임한 거 다 알았지만 가족이 생겼다는 게 더 좋았고 이대로만 간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둘 다 휴학했기 때문에 일단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버는데 그 행복이 몇 개월 가지 않았어요. 제가 유산기가 있어서 집에서 안정을 취해야 했고 남편은 혼자 24시간 중에 18시간을 일했어요. 너무 책임감이 있었고 부담감이 심했나 봐요. 전 혼자 집에서 하루 종일 있고 외롭고 우울하고 남편은 몸도 마음도 지치고 출산 앞두고 많이 싸웠어요. 둘 다 어려서 상대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했어요. 자기 힘든 것만 너무 생각했어요. 아기 출산하고 잠깐 세상 다 얻은 것처럼 행복했지만 또 싸움이 반복되고 남편은 군대도 가야 되고 전 몰랐지만 계속 부모님과 연락했었나 봐요. 결국 헤어졌어요. 이혼하고 얼마 뒤 전 남편은 군대 갔어요. 아기에 대한 건 모두 제가 맡게 되었고요. 전 남편 부모님이 원룸 전세금 해주시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거고 남편한테도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전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고 다행히 수녀님이 친정엄마처럼 많이 도와주셨어요. 전세금 빼서 수녀님 모두 드렸고 수녀님 댁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23살에 이혼녀 되고 아기 키우다 24살 때 수녀님 도움으로 마지막 학기 마치고 졸업했어요. 졸업 후 수녀님 계시는 유아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원장님 배려로 아기도 같이 데리고 있고 수녀님이 할머니가 돼서 많이 봐주세요. 그러다 얼마 안 돼서 매번 할머니가 데려오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께서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그냥 처음엔 저에게 호감 있는 것인지 알았는데 할머니 아들분과 이어주고 싶다고 하셨나 봐요. 우연처럼 몇 번 마주치고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긴 했지만 정식적으로 소개받은 것도 아니고 제 구체적인 사정은 모르셨어요. 남자분이 나중에 정식으로 데이트 신청하셨어요. 참고로 남자분은 33살의 회사원이고 30살 때 아내분이 암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저도 남자분 사정 듣고 제 얘기를 했는데 남자분은 이해해 주셨어요. 남자분이 저를 결혼 전제로 만나고 싶다고 하셨고 전 그 전에 어머니께 제 얘기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다고 했어요. 결국 말씀드렸고 결혼은 허락하셨어요. 다만 아기는 안 데려오는 조건으로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정말 힘들 때마다 아기 때문에 버틴걸요. 남자분은 딸이 5살이에요. 남자분도 처음에는 어떻게든 설득해보겠다고 했는데 한 달 사이에 마음이 바뀌었나 봐요. 미련하게 또 사랑했고 푹 빠져버렸는데 이렇게 헤어지게 될 것 같아요. 그냥 푸념해봤어요. 제가 정상적인 가정을 아이에게 못 주더라도 그냥 제가 키우고 싶어요. 수녀님께선 일단 수녀님께 맡기고 결혼하라고 결혼해서 계속 설득해서 데려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떼어나요? 제가 수녀님 밑에서 사랑받고 자랐어도 그 아픔을 아는데 제 자식한테 또 그럴 수 없어요. 남자분은 일단 이번 연도까지 만나보고 결정하자는데 제 아이 떼놓고 오라는 남자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일 이야기해보려고요. 그래서 생각도 정리할 겸 글 써봐요. 제 행복 위에서 아이 놓고 오라는데 제 행복은 아이예요. 추가. 이렇게나 관심 가져주실지 몰랐는데 관심과 조언 감사합니다. 그저 넋두리하고 제 생각을 정리해보려고 써본 글이 많은 위로가 되고 좋은 충고도 받게 되네요. 정말 부족한 제가 정신 차리게 돼요.
그리고 따뜻한 위로해주신 분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수녀님 말고 제게 따뜻했던 사람 별로 없었는데 제가 현실에서도 이런 따뜻한 분들 만났더라면 더 잘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오늘 남자분 만나서 아이와 나는 하나다. 절대 못 헤어지고 결혼할 수 없고 계속 만나는 것도 싫다. 내가 당신을 좋아한 것은 만나면서 좋은 사람이니 나와 인연이 된다면 내겐 좋은 남편, 내 아이에겐 좋은 아빠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런 사람과 행복하고 싶어서였다. 내 행복의 1순위가 아이이기 때문에 당신과의 행복은 꿈꿀 수도 없다 라고 말했어요. 남자분은 어머니 핑계를 대면서 엄마 입장이 자신의 입장은 아니라며 절 붙잡았지만 핑계를 더 듣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집에 와서 계속 전화 오고 연락 오지만 안 받아요. 수녀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수녀님께서는 제 행복을 위해 또 희생하시려고 했지만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 네 뜻대로 하자고 하셨어요. 댓글 보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답변 드려야 될 게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제 아이는 아들입니다. 제가 언급 안 하고 계속 아가라고 써놔서 오해가 있나 봐요. 그리고 남자분과 알게 된 지 한 달이 된 게 아니라 1년 정도 되었지만 관계가 발전하면서 남자분 어머니께서 아이 놓고 와라 하고 남자분은 어머니 설득한다고 해놓고 한 달 만에 오히려 설득당했다는 뜻이었어요. 1년이 되었지만 데이트한 건 7개월 정도 되었고 책임지지 못할 일은 하지 않았어요. 24살 2월에 졸업하고 쭉 일하면서 그분 어머니도 남자분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나약하고 사람 잘 믿고 푹 빠지는 거 맞아요. 지적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기 엄마인 만큼 앞으로 똑소리 나게 살게요. 수녀님께도 진짜 이젠 상처 안 드리고 효도하면서 살 거예요. 저도 항상 수녀님께 죄송하고 다른 분들이 엄마 하면 눈물 나듯이 저에게 그런 존재예요. 남자분 아이가 제 원생이라 내일 출근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 두려워 아직 못 자고 있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따뜻함과 따끔한 조언들 감사해요. 항상 잊지 않고 살게요. 4번째 사연입니다. 글이 길어질 것 같고 글 실력도 부족하지만 간절한 마음에 써봅니다. 아내와 저는 11살 차이입니다. 저는 36, 아내는 25이고 결혼한 지는 딱 2년 되었습니다. 저희는 동네 친구들이 검색되는 어플에서 만났습니다. 한 달 정도 어플로 대화하다가 만나기로 하여 만났습니다. 서로 서울 외곽에서 자취하며 일을 했고 동네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 친구도 없고 해서 재미삼아 했던 어플이 이렇게 결혼까지 왔습니다. 저희는 속도 위반이었습니다. 어플로 대화하다가 첫 만남에 이 친구가 곱창을 좋아한다 하여 곱창을 사주면서 소주를 각 한 병씩 마셨습니다. 이 당돌한 어린 아내는 만난 지 2-3시간밖에 안 됐는데 오빠 소주 좀 더 먹고 저랑 같이 자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저 좀 깨워서 직장에 데려다 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뭐 술도 먹었겠다. 솔직히 30 초반이면 혈기왕성한 남자인데 23살 여자애가 자자고 하는데 이 유혹을 어떻게 떨치나요? 선비가 되진 못해서 그러자고 하고 술을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4-5시간 만에 하나가 되었고 이 첫 만남에 술에 취해 피임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덜컥 임신이 된 겁니다. 임신 사실을 모르고 2달을 만나는 동안 이 친구 자취방에도 자주 갔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도 저도 서로 결혼 생각은 당연히 없었을 뿐더러 오래 만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감춰진 사이,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 그렇다고 서로 피해볼 것도 없고 가까이 있는 동안은 사귀는 것처럼 외롭지 않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렇다고 못되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만나는 순간만큼은 잘해주고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과거에도 만난 여자들에게 웃게 해주고 잘해주고 돈도 잘 쓰는 호구 타입으로 여자를 잘 꼬셨었습니다. 그러다 이 여자는 날 이용할 여자다 라고 느끼거나 만나보니 안 맞는다 싶고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또 좋게 좋게 명분을 만들어서 헤어지는 것도 잘했고요. 당시 와이프는 저와 11살 차이지만 누구한테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한테 잘해주기도 하고 돈도 잘 쓰고 밥을 먹든 여행을 가든 전 여자가 돈 쓰는 건 자존심이 상해서 못 쓰게 하는 타입이었습니다. 뭘 먹더라도 맛집만 찾아다니고 돈 개념이 없던 남자였습니다. 그러니 이 친구 입장에서도 만나서 손해볼 건 없겠다 싶은 거였죠. 그 당시까지도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는 버는 족족 다 쓰고 다녔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다툴 때마다 와이프가 하는 얘기지만 우린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서 싸우는 거야 라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만난 지 5시간 만에 생겨버린 아이의 존재를 알았을 때 솔직히 저는 이 친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걸 어떡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2달 가까이를 만났지만 와이프나 저나 주변에 그 누구에게도 서로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 이유는 서로 결혼은 물론 공개 연애조차도 알리기엔 깊은 존재가 되고 싶지도 될 수도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냥 서로 여기까지만 지내도 서로의 생각에 충분히 윈윈하는 사이다 이 정도였거든요. 이 친구도 직장인 어린이집에 취업한 지 얼마 안 됐고 집에서도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는 딸인데 집에다가 뜬금없이 임신이라 말하기도 좀 그랬고 저도 33살이니 결혼하라고 아버지가 선보라고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당시 높은 쪽 공무원, 정치 쪽 관련해서 일하셔서 경찰도 중매가 있었고 교사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 소개로 중매로 경찰 공무원하고 결혼을 전제로 1년을 만나기도 했었는데 저는 좀 온순한 편인 반면에 여자는 기가 세고 권태기가 와서 헤어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나 어른들을 통해서는 만나기가 싫더라고요. 자꾸 그리 다른 곳으로 빠지는데 아버지는 제가 변변치 못하니까 똑 부러지는 여자를 만나야 된다고 하는 와중에 갑자기 11살 차이 나는 사회 초년생과 만나고 있고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기가 힘들었습니다. 와이프나 저나 인정받지 못할 상황이었던 거죠. 아무튼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도 와이프 자취방에 갔습니다. 그리고 잘 준비를 할 때 갑자기 와이프 자취방에 어떤 술 취한 놈이 현관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지르며 와이프를 부르는 겁니다. 와이프는 저에게 조용히 없는 척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1시간 정도 불러대는 와중에 와이프는 밖에 있는 놈한테 카톡으로 나 지금 집에 없다. 제발 가라. 나 엄마 집이다. 이런 식으로 설득시켜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더니 사귀던 남자친구였고 요즘 사이가 안 좋아서 헤어졌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다고 합니다. 헤어졌는데 자기도 놀랬다고 말하더군요. 임신 때문에 머리 아픈 와중에 남자놈들이 술 먹고 들이닥치질 않나. 이게 정체가 뭐지? 등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속으로는 아기를 낳아서는 절대 안 되겠다 싶었으나 그래도 이 친구는 어린데 나이 먹은 제가 애 지워라 할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차분하게 물어봤습니다. 난 네 의중을 따를게. 지금 오빠가 모아둔 돈도 별로 없고 너도 사회 초년생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하고 싶어? 만약 진짜 아이를 낳겠다면 힘든 일들과 고난스러운 시간이 많을 거야. 그리고 네 부모님이 충격이 크실 텐데 설득시킬 자신 있어? 넌 어떻게 하면 좋겠어? 모든 걸 감수하고 키울 자신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생각을 얘기해봐 라고 했습니다. 차마 어린 친구한테 지우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별 망설임 없이
우리 엄마는 내가 설득하는데 어렵지 않고 아빠를 잘 설득시키자. 난 낳고 싶어. 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 친구가 어린이집에 출근한 지 몇 달 안 됐지만 어린이집에서 퇴근하고 나오면 질질 짜고 원장쌤이 자기를 혼냈다는 둥, 때려치겠다는 둥 엄마한테 매일 징징대면서 전화했던 때였거든요. 말 그대로 결혼하면 일 안 해도 되고 시집 가는데 아무것도 안 해가도 될 것 같고 이 정도 잘해주는 남자랑 살면 나쁘지 않겠다고 매일 눈물 흘리면서 일하는 현실을 때려칠 명분이 생겼다고 생각했을 듯 합니다. 낫겠다고 하는데 지우라고 하기엔 하늘이 너무 무섭고 죄책감에 평생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친 셈 치고 부딪히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 친구의 과거는 다 잊자. 내 업보다. 난 이 친구를 어플에서 만나 5시간 만에 아기를 갖고 가볍게 만난 사이가 아니다. 하늘이 정해준 사이다 라고 자기 주문과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부딪히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 시기에 저의 재산은 돈을 펑펑 써대며 살긴 했어도 적금 모아둔 게 3천 가까이 있었고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 당시 직장 다니면서 월급은 실수령액 300만 원까지 벌었고요. 이 친구 집은 그냥 평범하게 부모님 2분이 맞벌이 하시면서 버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장인 장모를 설득시키는데 따님이 모아둔 돈도 없을 것이고 부담 안 드릴 테니 작게 시작하더라도 열심히 살겠다고 조목조목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 주변에서 하는 말이 본 나이보다 최소 5살은 어려 보인다고 그럽니다. 어리숙해 보이기도 하고 볼살이 통통해서 동안형이랍니다. 이 친구 가족들도 저를 보시고 어려 보이니까 나이 차이도 안 나 보이고 성품도 온순하고 좋아 보인다고 생각보다 엄청 순탄하게 승낙을 받았습니다. 이때 장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돈이 하나도 없다. 미안하지만 같이 사는 부분에 대해 도움을 못 줄 것 같다. 라기에 저도 걱정 마시라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문제는 결혼 자금부터 신혼집, 혼수까지 모든 걸 다 준비해야 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설득해야 할 때입니다. 우선 이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 은퇴를 앞둘 때인데 친척들과 이런저런 문제로 사기도 당하고 퇴직금까지도 홀라당 날리셨을 때입니다. 풍비박산 날려던 때라 아버지가 화는 나고 고민이 많으셔서 저를 혼내긴 하셨어도 한편으로는 손주에 대한 기대가 있으셔서 극구 반대는 심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실망이 크실 때라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돈도 한 푼 없는 상황에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원망 섞인 말들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설득시켰고요. 아무튼 식날도 잡고 상견례도 하고 결혼에 대한 건 우리 쪽에서 하기로 합의까지 봤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임신 사실을 안 지 2주 만에 허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몸이 무겁다고 일을 못하겠다고 태교해야 할 것 같다는 겁니다. 저는 그대로 결혼 준비는 해야 하는 입장에서 한두 달이라도 더 일해주길 바랬는데 순식간에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무것도 모르고 와이프 보고 처가에서 요양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2배로 뛰자며 마음을 다졌고 결혼식장, 드레스, 신혼여행 모든 걸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기에 어떻게 이런 걸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그땐 긍정적인 생각만 했죠. 상황이 어떻든 태어날 내 새끼를 위해 사랑으로 만나 결혼하는 여자는 아니지만 사랑은 결혼해서 애틋하게 만들어가는 거지 라고 나는 행복하다. 아기와 아내와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야지 라며 주문을 외워가며 일했습니다. 적금 깼을 때 한 2,80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신혼여행 350만 원, 드레스, 한복 등등 이것저것 해서 더 들어갔고 잔고 보니 결혼도 전에 800만 원을 썼습니다. 또 집을 보러 열심히 다녔습니다.
대출 풀로 끼고라도 신축 빌라로 들어가야겠다 싶었거든요. 결혼식 하고 나서 다행히 제 쪽에 아버지 공무원분들이 많이 오시고 제 외가 쪽에서도 축의금이 많이 들어와서 이것저것 다 제하고도 저희 집안 쪽만 4천만 원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마음으로 3천을 보태서 5천을 만들었고 28평 신축 빌라로 정했습니다. 대출을 풀로 2억 정도 끼고 계약하기 전에 요양 중인 와이프와 장모님을 구경시켜 드렸습니다. 저는 그 빌라가 구조도 너무 좋고 전망도 좋아서 장모님이 좋아하실 걸 기대에 품고 모셨는데 별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음날 와이프가 하는 말이 엄마가 그러는데 세탁기 놓는 곳이 위에가 뚫려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마음에 안 들다는 듯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거 들어가려고 대출이자 갚을 생각에 각오하고 괜찮은 거 구했다 싶었는데 참 찹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니 아기 낳고 몇 달 지난 후에 제가 와이프하고 싸울 때 장모님이 저를 훈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기 낳고 초반에 빚에 엄청 쪼들리고 월급으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쪼들릴 때 와이프한테 돈을 안 줬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돈을 줄 수가 없을 것 같다. 카드로 줄 테니 먹고 싶은 거, 필요한 거 사라. 얼마까지만 써라. 이렇게도 아니고 쓰고 싶은 만큼 써라 였거든요. 근데 오빠가 용돈을 안 준다는 식으로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때 훈계하시는 게 난 우리 딸이랑 결혼한다고 할 때 다 책임지겠다고 한 말과 자네의 나이가 내 딸보다 10살이나 많고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줄 알았네. 근데 우리 딸한테 용돈 한 푼도 안 주는 게 말이 되나? 그럼 애가 애 낳고 가뜩이나 힘든데 어떻게 지내란 말인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을 때 제가 며칠을 너무 힘들어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일하다 눈물 흘리고 장모님한테 반감 가지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33살 정도면 적당히 좋은 집, 외벌이로도 여유 있게 아내에게 용돈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이해하려 합니다. 아들이 있었다면 30 초반에 얼마나 안정적인지 깨달으셨겠지만 20대 초반의 딸만 둘 가지신 분이었으니 이해해 드려야죠. 그니까 빌라 구했을 때 어머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모습이 나이도 있고 경제력도 있을 텐데 아파트도 아닌 이런 빌라가 마음에 안 드셨던 거 아닌가 싶네요. 어릴 적 심각하게 가난한 시절을 보낸 저로서는 소년소녀 가장인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셔서 자라오면서 놀림도 많이 받으면서 크고 그 누구보다도 힘들게 자라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 어머니는 엄청 따뜻하시고 마음이 넓으신 새어머니이십니다. 그러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버지께서 급 성장하셨습니다. 아무튼 힘든 시절에 무시받았던 것들 때문에 비굴하게 굴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시절 때문에 갚아주려는 욕심이었을까요? 아버지가 급 성장하신 이후로 정신 못 차리고 친구들한테 돈을 펑펑 쓰며 돈에 대한 관념을 제대로 못 가졌습니다. 그리고 전 저 나름대로 자신 있는 게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절 만난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성격 좋다고 말하고 대부분이 저를 좋아합니다. 직장에서도 항상 웃고 다니고 유쾌하고 쾌활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와이프한테만 못된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이지만요. 마찬가지로 이 빌라도 무시 안 받으려고 그 상황에 이자 각오하면서까지 최선의 집을 구한 겁니다. 와이프가 임신 7개월쯤에 무시받고 싶지 않아서 와이프한테 조금만 더 요양해라. 괜찮은 집 더 알아볼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본 집이 시골 산골짜기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시골인데 아무튼 시내에 나가려면 1시간 정도 걸리고 버스도 1시간에 한 대 다니는 곳입니다.
이런 깊은 시골에 아무것도 할 게 없을 텐데 배는 불러오고 집은 못 구해서 데려오지도 못하고 있어서 그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빨리 집을 구해야 하는데 무시받지 않을 집을 구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생각에 스트레스로 입안이 다 터지고 그럴 때였습니다. 집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대출은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 혼자 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뜯긴 돈을 조금씩 회수하고 계셨을 때라 아버지께 SOS 요청하고 저부터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결하시겠다고 불편한 몸을 이끄시고 여기저기 뛰어다니시면서 찾은 집이 이런 거였습니다. 1억 내고 5년 살아보고 5년 안에 잔금 다 치르면 우리 집이다. 잔금 못 치르면 1억 반환하고 퇴실. 이런 프로모션이었는데 1억은 꾸역꾸역 아버지께서 만드셨고 5년 안에 다 갚자는 취지로 35평 새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집을 보더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혼수는 어떻게 채울 것이며 넘어야 할 산들이 또 있네요. 그러던 중 처가에서 혼수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TV 다이 15만원, 침대 60만원, 세탁기 35만원, 식탁 25만원. 처가에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고 제가 준비한 혼수는 냉장고 260만원으로 12개월 할부, 소파 65만원 12개월 할부, TV는 저희 집에 있는 42인치 삼성 TV 뺏어왔고요. 그리고 35평 방 3개 중 방 2개는 전혀 쓰지 않는 공실입니다. 가구가 없으니 방 2개는 공터가 되더라고요. 전혀 안 쓰는 곳이죠. 짐 좀 있으면 짱 박는 곳으로 썼습니다. 이렇게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출산했고 병원비, 산후조리까지 한 비용도 12개월 할부로 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 대학 다닐 때 학자금 대출 받은 게 600만 원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꾸 돈 들어간 걸 억울하다고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할부가 쌓이니까 현금이 남아나질 않아서 와이프한테 현금으로 용돈을 못 줬습니다. 그래서 카드 한도가 좀 크니 당분간은 카드로 좀 생활하라고 했던 건데 용돈 안 준다고 장모님한테 이르고 장모님은 그걸 가지고 저한테 나이 먹은 놈이 애 키우는 아내한테 용돈 안 준다고 하신 게 그게 억울해서 위로받아도 될까 해서 썼습니다. 원래 본론은 와이프와의 관계, 지금 닥친 고통들을 적으려 했는데 기본적인 상황을 적다 보니 길어졌네요. 읽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 글이 답답하고 읽기 힘드셨다면 죄송합니다. 5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8년 차에 8살, 7살 아이를 키우는 어린이집 선생님 5년 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디 얘기할 때도 없고 상담할 때도 없고 해서 문의드려요. 지금 남편과는 연애 때도 그렇고 결혼해서도 많이 싸웠습니다. 가장 크게 싸운 건 남편 몰래 제 동생에게 제 명의로 대출을 해주어서 다 갚을 때쯤 남편이 알게 돼서 크게 싸우고 한 번은 어린이집 처음 들어가서 몇 달간 수당을 얘기 안 했다가 크게 싸우게 됐습니다. 또 이번엔 밤에 부부관계 하자고 하는 걸 안 한다고 했다고 삐져서 크게 싸우고 있습니다. 네, 싸우게 된 거 다 이해합니다. 2번은 제가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싸울 때마다 막말을 해도 그냥 듣고 미안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싸우고 있는 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애들 앞에서 지랄하네, 등신 같은 게 맞을 줄 알아라 라고 합니다. 또 평소에도 말대꾸를 조금 하면 남편이 얘기하는데 말대꾸 한다고 뭐라고 합니다. 남편은 4조 3교대 근무라 시간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집안일을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항상 고마워하고 있는데 꼭 싸울 때마다 네가 집안일도 안 하면서 뭐가 피곤하다고 그러는 거냐 라고 합니다. 신혼 때도 남편이 관계 갖자고 하면 하는 거지 뭘 그러냐고. 그래서 억지로 해줄 때도 있었습니다. 2 아이 임신 때 입덧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수월했습니다.
그래도 발이 붓고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밑이 빠질 것 같고 힘들어해도 일 안 하고 집에 있다고 힘든 줄도 모릅니다. 발 좀 주물러 달라고 하면 지도 아프다고 지 발 마사지 해달랍니다. 지금도 지는 내 발 한번 안 주물러 주면서 지 발 좀 눌러달라네요. 발 한번 주물러 준 적 없고 뭐 해달라, 뭐 갖다 달라 주문도 많았습니다. 일 안 하고 논다는 이유로요. 둘째 돌 때까지 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싸울 때마다 돈도 못 벌어오고 자기가 벌어온 돈 쓴다고 자기가 돈 벌어오는 거 생생됩니다. 나중에 일하면 돈 얼마나 벌어오나 보자는 그런 소리를 서슴없이 합니다. 저도 대학교까지 나와서 일할 수 있고 돈 벌 수 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돈 잘 벌었습니다. 애 봐줄 사람만 있으면 돈 벌 수 있습니다. 저도 교대 근무를 하더라도 남편만큼은 벌 수 있습니다. 친정엄마는 내수에 사셔서 아이들을 봐줄 수가 없고 가까이 사는 시어머니는 형님네와 앞 뒤동 아파트에 살면서 아이들 봐주시고요. 그래서 형님네 아이들은 4살, 5살에 어린이집으로 보냈네요. 일찍 보내면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서 저희 애들은 3살, 14개월 때 보내도 안쓰러워하지도 않네요. 몇 년 전에 시어머님이 120만 원짜리 여행을 형님네랑 같이 해서 보내달라 해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정 부모님도 가까운 곳이라도 보내드리자고 했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왜 그래야 하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친정에 신경 써준 거 뭐 있냐 따졌더니 친정 부모님은 자기한테 뭐 해줬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럼 나도 너네 엄마 아빠가 해준 만큼만 하면 되는 거냐고 했더니 네 부모 내 부모 따진다고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해서 실제로 법원까지 다녀온 적도 있네요. 한 번은 지가 감기에 걸렸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넌 어째 아프지도 않냐 라고 하네요. 건강하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참. 둘째 낳고 1달 동안 친정에서 몸조리하고 왔습니다. 아직도 자연분만해서 아프다고 했는데 어떻게든 관계 가지려고 하고 결국은 한 사람이네요. 지금도 1달에 많이 하지는 않아요. 제가 먼저 하자고 한 적은 없고요. 남편이 먼저 하자고 하면 많이 피곤하지 않는 이상 그냥 합니다. 근데 그날은 정말 하기 싫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한 건데 삐져가지고 다음날 아침부터 폭풍 잔소리에 짜증이 시작됐어요. 이제부터 화장실, 집안 청소 네가 다 해라. 내가 집안일 다 해주는데 뭐가 피곤하냐로 시작해서 음식도 안 하고 해도 맛도 없다며 음식 탓을 합니다. 앞으로 자기 밥은 자기가 해먹을 테니 맨날 계란 반찬이나 해서 애들이나 해먹이라면서 안 먹네요. 반찬도 해놨는데 손도 안 대고 차려줘도 불편하니까 차려주지 말라 하고요. 그렇게 2주 정도 온갖 잔소리에도 알았다고 하며 다 들어줬습니다. 그래놓고서 이제는 네가 얼마나 조신하길래 그러냐. 옛날에 많이 해서 이제는 하기 싫은 거냐. 옛날 남자친구들은 얼마나 잘해줬길래 내가 뭐가 부족해서 안 하려고 하는 거냐. 부족한 거 있으면 말해봐라. 결혼할 때 옛날 남자친구들한테 받은 거 가지고 와서 팔았던 거 다 안다며 어딜 그런 걸 결혼해서까지 가지고 오냐랍니다. 근데 저는 남자친구가 준 물건들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 전 남자친구가 준 것들 정리 중이라며 엄마들 카페에 글을 올렸다네요. 아니라고 해도 믿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제 싸이월드를 들어가서 옛날 남자친구를 봤나 봅니다. 제가 미친년이죠. 결혼하기 몇 년 전에 했던 거라서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진작 지웠어야 하는데 전 진짜로 지금은 그 남자 이름도 기억도 안 나고 거기에 뭘 썼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 남자 집에 놀러 가서 음식을 했었나 본데 그걸 보고 결혼도 안 한 사람이 거기를 왜 가냐. 결혼하기로 했는데 네가 차였을 거다. 그 남자 연락처 알아봐라. 걔랑은 하고 싶었으면서 나랑은 하기 싫으냐. 내가 그 남자 연락처 알아봐 주냐. 반지나 그런 건 그냥 주지 않았을 텐데 받고 무슨 보답을 했냐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보답? 그랬더니 글쎄 무슨 보답을 했을지 자기도 궁금하다네요.
이제는 아이들 앞에서 막말도 모자라서 결혼 전엔 아무한테나 몸 허락하는 여자로 취급하네요. 네가 그렇게 놀았던 거 니네 엄마도 아냐면서 니네 엄마는 네가 무슨 통금 시간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합니다. 결혼 전에 여자친구들끼리 연말에 파티할 때 입으려고 사놓은 이브닝 드레스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는 이런 거 입고 술집 가고 그랬냐고 싸구려 여자 취급도 안 해요. 그래서 나도 네 싸이월드에서 여자네 엄마랑 쇼핑도 다니고 그랬던 거 다 봤고 결혼해서도 여자들이랑 찍은 사진 가지고 왔길래 제가 다 버렸거든요. 근데 그 싸이월드에 있는 여자는 이 세상에 없다네요. 그러면서 저더러 그 남자도 없냐고 합니다. 결혼 전에 사귀었던 여자가 살아있지 않으면 안 사귄 게 되나요? 8년째 결혼 생활하면서 친정가서 잔 적 10손가락 안에 꼽고요. 명절 때도 교대 근무라서 근무 걸리면 하루만 휴가 내라고 해도 안 내고 엄마 아빠한테 인사만 하고 출근합니다. 이제는 저희 엄마 아빠도 사위 오는 걸 더 불편해 하시네요. 여지껏 친정 식구들이랑은 휴가 한 번 가본 적 없습니다. 이번에 엄마 환갑 때 펜션 잡아서 1박 2일 다녀왔어요. 근데 서로 기분도 안 좋아서 기분 좋게 다녀오지도 못했네요. 친정엄마, 아빠 환갑 때마다 싸우게 돼서 부모님께 죄송하네요. 시댁 식구들이랑은 여행도 자주 가고 명절 때마다 친정에 있는 절 불러서 형님네 오면 같이 영화 보네요. 처음 몇 년은 차례 지내고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영화 보고 시댁 식구들이랑 술 한잔 하고 그랬어요. 이제는 영화 보자고 해도 아이들 친정에 놓고 와서 영화 보고 다시 친정으로 갑니다. 형님은 시댁이 차로 3, 4시간 거리인데 명절 전날 점심때 출발했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차례 지내고 바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친정에 있는 절 불러서 영화를 보러 가는 거죠. 동생 대출 사건 이후로 돈 관리는 남편이 합니다. 그래서 양쪽 집 행사에 용돈을 얼마씩 주는지 어디에 돈을 쓰는지 다 알아서 합니다. 자기가 돈 관리해서 친정집에 용돈 드릴 일 있으면 자기가 챙기는 건데 그거 가지고 자기는 처갓집 명절이나 생신 때 용돈 드렸는데 저는 뭘 했냐고 하네요. 제가 돈 관리할 땐 용돈 제가 챙겼습니다. 그리고 돈으로만 챙겼지 저희 집에 챙긴 것도 없습니다. 저는 해마다 여름 휴가 때 시댁 식구들이랑 놀러 갔고요. 어머님이 족발집 주방에서 일하셔서 늦게 끝나서 술 한잔 하자고 하면 피곤해도 나가서 맞춰드렸고요. 시댁 식구들 다 모여도 아들은 운동해서 근육 풀어진다고 출근해야 한다고 술 안 먹고 일찍 잡니다. 딸 둘은 술을 못 먹고 피곤하다고 일찍 잡니다. 그러면 술 좋아하는 어머님 챙기는 건 며느리랑 하나 있는 사위네요. 이 사람은 친정 가도 술도 안 먹어요. 뭘 하든 시댁 먼저 챙겼지 친정 먼저 챙긴 적 없고요. 친정 조카 둘이 있는데 그 조카들이랑은 놀러도 안 가봤는데 재작년 여름 휴가는 시댁 조카까지 데리고 애들 셋 데리고 휴가 갔다 왔네요. 그것도 시어머니가 우리 가족 휴가 가는데 데려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그런지 올해 휴가 땐 형님네 여행 갈 때 우리 큰애만 데리고 갔네요. 생신 때는 형님이 식당 예약하고 남편이 선물 드리고 해서 거기에 따랐던 건데 작년 아버님 환갑 때도 형님이 식당 예약하고 선물 사서 돈만 드렸어요. 그리고 펜션 잡고 뭘 할래도 어머님 아버님 사이가 안 좋으셔서 이혼만 안 했지 별거 한 지 몇 년 되셨네요. 그런 상황에 무슨... 그래서 아버님 직원분들이랑 아는 분 불러서 식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냥 가족끼리만 먹자고 해서 신경 안 쓴 겁니다. 형님이 식당 잡아서 식사하면 된 거지. 어머님 아버님 사이도 안 좋으신데 환갑이라고 며느리가 음식이라도 할 줄 알았다네요. 올해 친정엄마 환갑 때 제가 나서서 펜션 예약하고 준비했더니 지네 아빠 환갑 땐 신경도 안 쓰고 우리 집만 챙긴다네요. 결혼식 3달 전에 친정아빠 환갑이라서 그때도 펜션 잡아서 친척들도 다 오셨는데 저랑 싸우고는 오지도 않았네요.
결혼날도 잡았고 뱃속에 아기도 있었는데 말이죠. 얘기하다 보니 두서없이 썼네요. 결론은 그동안은 싸울 때마다 막말을 해도 그렇게 심하다고 생각이 덜 들었고 애들도 아직 어려서 모를 거다 위안 삼으며 말대꾸하는 거 싫어하고 애들 앞에서 큰 소리 나는 거 싫어서 말대꾸 안 하고 미안하다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제 큰 애가 8살이라 다 아는데 애들 앞에서 등신 같은 게 맞을 줄 알아 등 심한 막말도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결혼 전에 몸 함부로 허락하고 막 놀았던 날라리 취급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을 것 같네요. 큰애가 요즘 숨 쉴 때 힘들다고 하는 거 보니 엄마 아빠가 싸워서 그런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좀 더 강하게 나가서 아이들 앞에서 소리 지르지 말고 막말하지 말고 나랑 살면서 옛날 남자 계속 떠올리며 나 힘들게 할 거면 이혼하자고 하려는데 이혼이 될까요? 도저히 이번에는 안 될 것 같네요. 그동안 참고 있었더니 진짜 등신같이 보이나 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얘기는 더 많지만 이렇게나마 조금이라도 털어놓으니 조금 마음이 편해지네요. 댓글에 남편 편 들어주는 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마음은 편하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